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가족들하고 에버랜드에 잘 다녀왔어요. 그런데 주말 동안에 너무 비극적인 일이 생겨서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참 안타까운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주말 동안에 도지코인의 급등이 있었어요.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일요일 새벽에 이 도지코인이 209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관심 가는 코인으로 도지코인을 지목을 할 때가 이때 18일이었는데 이때 가격이 한 85원 정도였거든요. 그 이후로 무려 142%나 상승을 한 겁니다. 지금은 다시 좀 빠져서 그래도 170원대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격도 이때에 비해서 2배가 상승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수익을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혹시 보유를 못 하셨더라도 포모를 느끼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도지코인의 거래량이 크게 터졌어요. 이게 어제 거래량을 나타낸 것을 캡처한 건데 무려 도지코인 하나에만 2조 원이 넘게 거래량이 몰렸습니다. 1위가 도지코인이고 2위가 세타퓨엘인데 이 세타퓨엘은 2,700억 원 정도 되고 3위가 리플이고 2,200억 원, 4위는 비트코인으로 1,800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 3, 4위를 다 합쳐도 도지코인 거래량의 반도 안 되는 겁니다. 반도 아니고 이걸 합친 게 1조는커녕 7천억 원도 넘지를 못했어요. 저는 이것이 여기에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또 제2의 도지코인 같은 급상승하는 코인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다시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이 쏠리는 시기는 반드시 온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지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또 이 도지코인의 상승을 이 갈라코인이 이어받았어요. 어제 제가 이것을 캡처했을 때가 20%가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그 뒤로 또 갈라가 30%가 넘는 상승을 보였어요. 근데 갈라는 워낙 많이 떨어진 후에 지금 오른 것이라 간의 기별도 안 가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 스파이더 탱크가 정식 출시가 되는데, 보신 것처럼 어제 하루에만 25%가 올랐고 오늘은 다시 현재 한 5% 정도가 빠지고 있는데, 그 기대 심리가 살아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비트만 하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남겼는데 말이 씨가 된 건지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좀 내려앉으니까 다른 알트들도 힘을 못 쓰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주는 그래도 좀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동안에 그래도 작은 랠리를 좀 펼쳐왔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은 숨고르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럼 왜 이번 주를 기대할 만한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는 이 빅 이벤트가 있어요. 바로 연준의 FOMC가 열리고 또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3일 새벽 3시에 이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사실 금리 인상폭은 거의 결정 났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시장은 이미 이 75bp의 금리 인상을 81%나 예상하고 있는데, 연준이 이 시장의 기대보다 덜한 금리 인상 폭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 이 금리 발표 후에 30분 뒤인 3시 반에 열리는 이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의 목소리에 더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꺼내는지에 따라서 이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것이고 어느 정도 변동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연준은 지금 고심이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파월은 자신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 시장이 출렁거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최근 미 증시도 오르고 이 암호화폐 시장도 함께 오른 것에는 이 연준의 속도 조절론의 역할도 컸습니다. 연준이 이번 11월에는 금리를 75bp 올리더라도
12월에는 50bp로 인상폭을 좀 꺾음으로써 속도 조절의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처럼 과연 3일 새벽에 파월은 속도 조절을 말할까?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근데 파월이 이 직접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심어준다면 당연히 이 시장은 환호하면서 급등할 것이라는 것을 연준도 예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문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연준이 기준으로 삼는 이 물가지수인 PCE가 발표를 했는데 결국 또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는 기미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결국은 경기가 둔화되어야 하는데 주가를 상승시키는 것은 그의 반대로 이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연준이 바라는 바와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 파월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연준은 지금까지 3차례 이 자이언트 스텝에 75bp의 금리 인상을 했고, 또 이번 주마저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면 4번 연속으로 75bp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유례가 없는 매우 빠른 금리 인상 속도입니다. 그리고 12월까지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면 5번 연속으로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매우 커요. 일단 이 금리 인상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강달러를 불러왔고, 이것은 미국의 수출 기업에도 큰 타격이 됩니다. 이번 3분기에 중소형주보다 대형주의 빅테크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것도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이익 부분에서 강달러의 영향으로 까먹은 것도 한몫을 했어요. 그리고 이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주변국에서도 곡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곡소리가 부메랑이 돼서 다시 미국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보시면 미 국채 내다 파는 중앙은행들 왜라고 하면서 기사가 나왔는데, 전 세계 주유국들이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강달러가 계속되니까 이 달러가 부족해지니 자국 통화 가치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조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바로 일본과 중국, 영국이에요. 문제는 이 일본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왜 일본만 저금리를 고집할까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의 국채 잔액만 1000조엔이고 빚이 무서워서 기준금리를 못 올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본은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만 금리를 계속 올리면 엔화 가치는 더욱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일본은 환율도 못 올리기 때문에 이 부족한 달러를 채우기 위해서는 일본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미국 국채를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못 버티면 미국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국 국채를 보유한 2위 국가가 중국이고, 이 중국도 최근 이 위안화 가치가 추락하고 있어요. 또 3위는 영국이에요. 이 영국도 최근에 이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반대로 국채 가격이 낮아지니까 마진콜 요구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이 금융 선진국이라고 불리었던 이 영국이 이제는 심각한 경제 위기다라고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결국 이런 일본, 중국, 영국이 미국채를 대량으로 팔아 제끼면 미국 국채는 헐값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미국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 연준에 대한 압박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짤막 기사 하나를 텔레그램 방에다가 올려드렸는데요. 바로 이 기사인데, 페드 12월 금리 인상 속도 늦출 것이라고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12월에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여기에도 썼지만 이 늦출 것과 늦출 것으로 믿는다는 엄밀히 말하면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과 파월에게 속도를 늦추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연준은 이 경제계에서도 속도 조절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고, 또 가장 결정적으로 바로 다음 주인 11월 8일에 미국에 중간선거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바이든이 경제 이슈를 거론하면서 성과 자찬을 하면서 공화당을 밀어내려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선거 여론은
지금 이 바이든의 민주당보다 공화당 쪽의 우세를 점치고 있어요. 물론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그 독립성을 띠고 있어요.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는 하지만 이 연준의 실체는 이 월가의 기득권들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더욱 강한 독립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뭐라 하더라도 소신껏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연준은 자신들의 발언이 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는 경계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연준이 이 인플레이션을 기필코 꺾겠다는 더욱 매파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증시가 크게 하락이라도 한다면 이 바이든의 민주당은 가뜩이나 현재 어려운 상황인데 증시가 하락을 하니까 이런 경제에 책임을 물어서 더욱 표를 빼앗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은 자신들에 의해서 이 투표 결과가 좌지우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저런 사유로 이번 11월 FOMC 기자회견에서는 이 파월의 입에서 강도 높은 매파적인 발언의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마냥 희망적인 얘기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적당히 자산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 정도의 그런 발언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의 이 애플이 무려 하루 동안에 7%가 넘는 상승을 하면서 이 전반적인 미 증시가 희망을 품고 있는 상태예요. 이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이어진 1차 베어마켓 랠리에 이어서 10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이번 상승이 2차 베어마켓 랠리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 차트도 좀 보면은 지난 6월부터 지금 현재 10월까지의 일봉으로 봤을 때 이 큰 삼각 수렴 안에서 움직였는데 지난주에 이 삼각 수렴의 상방을 돌파했어요. 이런 것도 좀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는 좀 이렇게 다시 가라앉아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충분히 이 상승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전반적인 자산시장이 힘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